재건축 큰일 났다. 오늘 공사 중단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니 재건축이 큰일 났는데 오늘 공사 중단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이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잖아요. 이거 말입니다. 이거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중단하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와 이게 서울 둔촌동 아파트가 그런 난리를 쳤을 때 우리가 뭐 저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서울에서도요. 공사 중단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당장 말입니다. 은평구 대저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여기는 2451가구거든요. 여기는요. 오늘부터 공사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사비 더 내라는 거죠. 공사비 더 내라. 지금 계약한 공사비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으니 공사비 더 내라는 거예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대로 하다가는 망한다. 그러니까 공사비를 더 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2678가구인데요. 공사비 더 내라는 거예요. 협상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신반포 메이플자이 3307가구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지금 공사비 갈등이 첨예합니다. 왜냐하면 공사했다가 지금대로 했다가는요. 건설사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도 보면 공사비가 2년 사이에 3년 사이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27.6%가 올랐습니다. 2020년 11월에 건설 공사비 지수가 120.20이었거든요. 120.20. 그런데 11월 달엔 지금 얼마나 갔느냐? 158.37이에요. 이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게 재료, 노무, 장비, 공사비 가격 변동을 완전히 다 나타내는 지표인데 27.6%가 올랐으면 지금 건설회사들이 수주한 금액으로 공사를 그대로 한다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시장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사 중단합니다. 이런 말을 썼다는 자체가 말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재건축에는요. 조합과 건설사의 갈등이 첨예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말입니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게 도시개발을 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건설 공사비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다. 어느 곳이나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은 틀리는 말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값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집값에 대한 말씀을. 아니 집값이 이제 좀 잡힌다. 그나마 말입니다. 하향 안정으로 잡혀서 집값은 폭등하는 곳에서 뭔가 분위기를 잡아간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8년 이후에 2008년에 10.21%가 떨어지고요. 2009년에 21.21%가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저성장 떨어지거나 혹은 약간 성장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앞으로 제가 그런 모습이 올 거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공사비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 봐라. 집값은 잘못하면 공사비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집값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도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뭐 대다수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뭐 폭등한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수들이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말입니다. 공사비 건설 지수가 건설 공사비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데는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주 52시간제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최저임금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다 아실 겁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다 알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제가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바로 이 개혁이 일어나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말입니다. 당장의 지표는 집값이 올라간다예요. 그죠? 올라갈 수 있다죠.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리고요. 특히 말입니다. 특히 이게 공사비 가격도 올라가는 데다가 인허가 실적도 줄었습니다. 2023년 1월에서 11월까지 보면 전년 대비해서 36.9%가 줄어들었거든요. 29만 4,500가구예요. 작년에는 46만 7,026가구니까. 인허가가 줄어든다는 것은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착공이 줄어든다는 것도 공급이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착공은 52.4%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년 대비해 보면요. 36만 1,056가구였는데요. 올해 2023년 1월에서 11월까지는요. 17만 400가구. 그러니까 착공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것은요. 인허가는 받아놨는데도 공사의 현장에 공사 계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공급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 있고요. 우리가 집값을 제가 떨어진다. 저는 떨어진다의 방점이 있거든요. 떨어진다. 왜?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정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시장 주도 성장 정책이지 규제 중심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요. 분명히 말입니다. 생각을 한 번쯤은 해둬야 되겠다. 공사비가 올라간 거. 공급에 대한 문제, 인허가나 착공 실적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될 사안 중에 하나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저는 틀리지 않겠다. 이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요. 지금 뭔가 올라갈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자꾸 보이고요. 정환진 TV에서 제가 부동산을 분석해 드리면 그때마다 댓글에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한 번쯤 더 지켜보면서요. 우리가 지독하게 가시자고요. 제가 경계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앞으로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어떻게 가는지 경계감을 가지고 보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전히 말입니다. 여전히 현장 답사를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의 시세 보다가 30에서 40% 낮으면 사는 것이 좋다. 그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